자, 이번 시간에는 소화활동 설비인 비상 콘센트 설비와 그리고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상 콘센트 설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비상 콘센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380V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오른쪽이 220V의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전기장치의 전원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콘센트에다가 전기장치를 꽂아서 전원을 공급받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비상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소방 활동을 하는 그 소방대의 그 전원을 사용할 때 바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상 콘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 회선으로 공급받기 위한 설비다. 바로 이게 비상 콘센트 설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설치 대상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를 해주냐? 바로 11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1층 이상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부터 10층까지는 그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11층 이상의 층, 11층부터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일단 3층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의 모든 층, 그죠? 지하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하가중 터널로서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그래서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설치 대상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콘센트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단 비상 콘센트의 설치 높이예요.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예요?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설치 위치라고 했어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 비상 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자,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그 다음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 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비상 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 콘센트를 추가해 설치한다. 자, 어떠한 사항이냐면 지하 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이하마다 설치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기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이하, 50m 이하가 되도록 추가로 설치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다음 비상 콘센트 설비 전원회로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전원회로의 설치 기준입니다. 전원회로의 설치 기준. 자, 첫 번째,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 교류 220V. 기억하세요. 단상 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 용량은 몇 kVA?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 중요한 겁니다. 단상 교류 220V고요. 그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전원 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는 거죠. 전원 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설치해야 할 층의 비상 콘센트가 1개. 자, 비상 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의 회로로. 그 다음 전원 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 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 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분기 배선용 차단기.
그 다음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 자,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개폐기에는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일단 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 도장을 한 것으로서 자, 두께입니다. 두께. 자, 풀박스 두께는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몇 개 이하다? 10개 이하다. 이런 것들. 그죠? 10개 이하. 자,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 콘센트의 공급 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된다. 자, 네. 비상 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자, 3개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자, 비상 콘센트의 개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공급 용량이 있어요. 공급 용량. 자, 그럼 여기서 비상 콘센트의 개수가 1개다. 1개다. 그죠? 비상 콘센트의 개수가 1개다라고 하면 공급 용량이 얼마예요? 1.5kVA 이상이라고 했죠. 그죠? 1.5kVA 이상이 돼요. 그죠? 자, 비상 콘센트의 개수가 2개다. 자, 2개면 이거 2배니까 3kVA 이상이고요. 자, 3개다. 3개면 얼마예요? 또 1.5 더해주면 4.5kVA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 콘센트의 공급 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비상 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몇 개로 본다고요? 3개로 본다고요. 무슨 얘기냐? 4개가 되더라도 얼마예요? 4.5. 5개인 경우에도 4.5.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3개 이상이면 전부 다 뭐라고요? 4.5kVA 이상이라고요. 4.5. 이 얘기예요. 이게. 최대 3개까지의 공급 용량의 합이라는 거죠. 그죠? 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비상 콘센트 전원의 설치 기준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2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상용 전원에 대한 사항인데, 여기는 그 저압 수전인 경우와 그리고 고압 수전 또는 특고압 수전인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 저압 수전. 자, 저압 수전인 경우에는, 자, 어디냐면, 인입 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뭐야? 저압. 자, 저압이에요, 저압. 저압 수전인 경우에는 뭐라고요? 인입 개폐기 어디에서? 직후에서. 그죠? 인입 개폐기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상 콘센트 설비용. 이거는 뭐 일반 부하가 된다는 거죠. 그죠? 비상 콘센트. 자, 그런데 고압 수전이나 특고압 수전인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 이게 전력용 변압기죠. 전력용 변압기 2차 측. 2차 측의 주 차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을 한다는 거죠. 그죠?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에서 자, 분기해서 여기 비상 콘센트 설비용 여기 일반 부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저압 수전인 경우와 고압 수전 또는 특고압 수전인 경우에 그때의 방법이죠. 여기는 인입 개폐기 직후. 그죠? 저압 수전인 경우에는 인입 개폐기 자, 직후고요. 인입 개폐기 직후. 그리고 고압 수전 또는 특고압 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 차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이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저압 수전인 경우는 인입 개폐기 직후, 고압 수전 또는 특고압 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 차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 여기서 분기한다는 거죠. 이 2가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거 2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전원이죠. 비상 전원. 자, 비상 전원을 보시게 되면 일단 비상 전원의 설치 대상이 나와 있어요. 비상 전원의 설치 대상. 자, 어디에 설치를 해주냐면 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거예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소방 대상물의 자, 비상 콘센트 설비에는 자, 뭘 설치한다? 자가 발전 설비, 그리고 비상 전원 수전 설비, 여기죠. 비상 전원 수전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비상 전원으로 뭐한다? 설치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비상 전원의 설치 보시면 설치 대상이에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소방 대상물. 여기에는 바로 비상 전원을 설치하는데 자, 어떤 비상 전원이냐? 자가 발전 설비, 비상 전원 수전 설비,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를 비상 전원으로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예외 규정. 자, 예외 규정이 있어요. 비상 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비상 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그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이 차단됐어요. 그 나머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자, 전력을 자, 공급받을 수 있을 경우는 굳이 비상 전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항이죠. 그리고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 전원을 설치한 경우, 이런 경우죠. 굳이 비상 전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사항이에요. 자, 그다음 자, 비상 전원 중에서 자, 자가 발전 설비. 자, 이거는 뭐냐? 자가 발전 설비에 대한 기준이에요. 자가 발전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 전원 수전 설비는 소방 시설용 비상 전원 수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상 콘센트 설비를 유효하게 자, 몇 분 이상? 몇 분? 20분 이상. 네,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웬만하면 다 20분 이상이에요. 웬만하면. 그죠? 20분 이상. 그 다음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비상 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 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열 병합 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라고 했습니다. 예외사항. 그 다음에 비상 전원을 어디에 설치할 때? 실내에. 자, 비상 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뭘 설치한다? 바로 비상 조명등을 설치를 한다는 거죠. 네, 비상 조명등. 자, 다음 비상 콘센트 설비의 이제 절연 저항 시험과 절연 내력 시험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먼저 자, 절연 저항을 보시면 자, 어디를 측정하는 거냐? 전원부와 외암 사이를 측정합니다. 전원부와 외암 사이를 측정하는데 바로 500V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그때의 절연 저항 값이 20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죠? 다시. 자, 500V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20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합격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마찬가지로 전원부와 외암 사이의 자, 절연 내력입니다. 절연 내력 시험.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150V 이하인 경우와 전격 전압이 150V 초과인 경우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V 이하인 경우에는 이때는 그냥 1000V, 1000V의 시료 전압을 가해서 1분 이상 견디면 되고요. 이제 반대로 전격 전압이 150V를 이렇게 초과했을 경우에는 전격 전압에다가 2배를 해준 다음에 1000V를 더한 시료 전압을 가했을 때 마찬가지로 1분 이상 견뎌야 합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절연 저항 값과 절연 저항 시험과 절연 내력 시험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비상 콘센트 보호함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일단 보호함 있죠? 비상 콘센트 보호함에는 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그죠? 열고 닫을 수 있는, 자, 뭘 설치한다? 문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문을 설치해야 되고요. 보호함 표면에는 뭘 표시한다?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을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호함 상부에, 자,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보호함 상부에, 상부 위쪽에 윗부분에 바로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적색 표시등 설치해줘야 되고요. 다만 비상 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 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뭐 할 수 있다? 겸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함에도 뭐가 있어요? 적색 표시등이 있죠? 그 적색 표시등과 겸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 비상 콘센트의 배선의 설치 기준입니다. 배선. 자, 먼저 전원회로. 자, 전원회로는 무조건 뭘 쓴다고 했어요? 전원선이 들어가는 배선은 뭘 쓴다고요? 무조건 내화 배선입니다. 내화. 아시겠죠? 네.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 배선도 좋고 내열 배선도 좋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원회로의 배선만큼은 항상 뭘 쓴다고요? 내화 배선으로 한다고요. 내화 배선. 그리고 내화 배선 및 내열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 방법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비상 콘센트 설비의 이제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하나씩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애 전파를 받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고 자,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되고요.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7.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 가공을 하거나 방청 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 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 하고요. 그 밖의 배선은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그 다음 부품의 부착은 기능의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고요.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충전부는 절대로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고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각 접속기마다 뭘 설치한다? 그죠?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배선 차단기. 그리고 수납형이 아닌 비상 콘센트 설비는 외암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외암은 방청 가공을 한 두께 얼마? 1.6mm 이상의 강판. 그리고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판 또는 두께 3mm 이상의 자기 소화성이 있는 합성 수지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외암의 전면 상단에 주 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를 해둔다는 거죠.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 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외암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 단자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외암에는 비상 콘센트 설비라고 표시한 표지를 별도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비상 콘센트 설비 부품의 구조 및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배선용 차단기는 KSC8321에 적합해야 되고요. 접속기는 KSC8305에 적합해야 되고 표시 등의 구조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전구는 사용 전압의 130%인 교류 전압을 몇 시간 동안? 20시간 동안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 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된다. 그리고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커버를 설치해야 되고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그죠? 표시등은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300룩스 이상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몇 미터?
3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단자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입니다. 자, 이건 뭐냐?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지하층이나 무창층, 지하층, 지하가 등에서 소방 활동 시 소방대의 무선통신. 그죠?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가 바로 무선통신 보조 설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이게 분배기입니다. 분배기. 예, 분배기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이 이제 연결이 되면 여기 세 군데, 그죠? 세 군데로 분개할 수 있는 거죠. 분배. 그죠? 이렇게 케이블을 분배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이 바로 누설 동축 케이블입니다. 동축 케이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를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누설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누설. 자, 동축 케이블인데 누설 동축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동축 케이블 외부 도체에 가느다란 홈. 자, 홈을 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이다.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누설 동축 케이블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동축 케이블의 외부 도체에 홈을 만들어서 바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는 케이블, 바로 누설 동축 케이블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자, 요 세 가지의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이 세 가지 정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분배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한 거예요? 분배한 거죠. 나눠준 거예요. 봐봐.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다. 이게 분배기입니다. 분배기. 그러니까 이 내용만 딱 읽어봐도 이거는 분배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 임피던스 매칭 이런 것들,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 분배. 그죠?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가 분배기라고 해요. 분배기. 자, 그다음 분파기. 분파기는 주파수를 뭐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 분리. 주파수를 분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파수에 합성된 신호를 뭐 한다고요? 분리한다고요. 주파수를 분리한다고요. 그래서 분파기예요. 분파기.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가 분파기입니다. 분파기. 그 다음 혼합기. 자, 혼합은 섞는 거죠. 혼합. 뭐냐? 2개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가 뭐다? 혼합기다. 그죠? 예, 2개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뭐다? 바로 혼합기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잘 암기해 두셔야 돼요.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 다음 증폭기. 증폭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신호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진폭을 늘려서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서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다. 그러니까 신호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죠? 신호가 잘 수신할 수 있도록. 그죠? 이게 바로 증폭기입니다. 증폭기. 그 다음에 무선 중계기는 뭐예요?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에 음영 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 간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무선 중계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 A 지점이 있고, 여기 B 지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A 지점과 B 지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때, 여기에, 무선 중계기가 있어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무선 중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도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중계기를 통해서. 자, 그 다음 5궤 안테나입니다. 5궤 안테나.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5궤 안테나의 정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감시 제어반 등에 설치된 무선 중계기의 입력과 출력 포트에 연결되어 송수신 신호를 원활하게 방사하거나 수신하기 위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거라고요? 5궤에 설치하는 장치를 바로 5궤 안테나라고 하는 거죠. 5궤 안테나. 그래서 5궤 안테나의 정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자, 설치 제외할 수가 있어요. 바로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자, 지하층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바닥 부분 몇 면 이상? 2면 이상.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몇 미터 이하? 1m 이하인 경우에는 자, 해당 층에 하나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지하층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바닥 부분이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첫 번째,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 제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수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2면 이상 1m 이하. 여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누설 동축 케이블 등의 설치 기준 보실게요. 자, 보세요. 자, 소방 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 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 간의 무선 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뭐 할 수 있다? 겸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누설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이 되고요. 누설 동축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단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를 한다는 거죠. 자, 다음 중요한 거 나오네요. 자, 누설 동축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몇 미터 이내마다 몇 미터? 4미터죠, 4미터. 네, 4미터 이내마다 금속재 또는 자기재 등의 지지 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자, 그런데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뭐다? 제외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 그죠? 자, 다음 누설 동축 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누설 동축 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 자, 고압의 전로로부터 자, 몇 미터 떨어뜨려야 되냐? 바로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는 거죠. 그죠?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 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정전기 차폐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뜨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이죠. 이거. 그 다음 누설 동축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뭘 설치한다? 중요한 겁니다. 무반사 종단 저항을 설치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무반사 종단 저항이에요. 그럼 이게 무반사 종단 저항이 뭐냐? 보세요. 무선 통신용 신호가 동축 케이블의 끝에 도달하면 갑자기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되므로 그 지점에서 반사하여 왔던 길로 되돌아가 메아리가 생기는데 이런 반사파를 없애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뭐냐? 바로 무반사 종단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설 동축 케이블의 끝부분에 바로 이 종단 저항을 설치를 합니다. 무반사 종단 저항.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누설 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몇 옴이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50옴이다. 임피던스 50옴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50옴이라는 거 임피던스. 자, 다음 5개 안테나의 설치 기준입니다. 5개 안테나의 설치 기준. 첫 번째,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를 하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5개 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뭐라고 한다고요?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 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5궤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5궤 안테나 위치 표시도까지 같이 비치를 한다는 거죠. 그죠? 위치를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분배기, 분파기, 그리고 혼합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했죠. 첫 번째,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임피던스는 몇 옴이다? 똑같아요. 50옴. 50옴이에요.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의 임피던스가 몇 옴이라고요? 50옴이다. 기억해두세요. 50옴. 다음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억해두세요. 자, 다음 증폭기 및 무선 중계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어떤 걸 쓰냐면 바로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교류 전압 옥내 간선.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전원은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교류 전압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뭘로 한다? 전용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전용으로 한다. 그 다음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뭘 설치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표시등과 전압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바로 표시등과 전압계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 표시등과 전압계예요. 그리고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몇 분? 30분 이상이죠. 그죠?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기억하세요. 이거 30분 이상. 그 다음 증폭기 및 무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이 정도로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설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얼마예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 모든 층에 그죠?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 지하가중 터널. 자, 터널의 길이는 몇 미터? 터널의 길이는 500m 이상일 때. 그죠?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일 때. 그 다음 공동구. 그리고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몇 층 이상? 16층 이상. 그죠?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가라고 하는 거는 지하도의 상점. 그죠? 지하상가 있죠, 지하상가. 상점 거리와 차량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터널을 말하고요. 그 다음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공동구. 이걸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소화 활동 설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았고요. 오늘 강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